자,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저는 종목을 살필 때 우선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고요. 주가가 낮은 위치, 즉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양봉이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우량주 위주로 종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장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제 눈에 포착이 된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의 차트, 수급,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서 주가의 상승 방향이나 이후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카카오페이고요. 종목번호 377300입니다. 현재 주가는 전일 대비 12.53% 상승을 하면서 27,800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주가가 많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2024년 연초에 강한 양봉을 한번 이렇게 딱 뽑아줬거든요. 자, 1월달이죠. 거의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양봉을 뽑아주놓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아놓고서 자, 투자자들한테 빅엿을 준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자, 1월달에 최고치를 대략 한 6만원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6만원에서부터 현재 22,000원짜리 최저점으로 보이는 이 자리까지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64%. 정말 비정상적인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당시에 이 성장주라고 그래가지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그런 시기고요. 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너 김범수 씨죠. 네, 요분이 이제 SM 시세 차익 주가 조작 관련으로 연루가 되면서 현재는 지금 구속 상태에 된 상태로 보석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보릿고개 시절을 2024년에 보냈죠. 카카오 본주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주가가 줄줄이 하락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아시는 TMF 사태에 또 직격탄을 한번 맞아주면서 주가가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갔던 그런 시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종합 시황을 한번 보시면 피지사 3분기 적자 전환을 했고요. 티몬 위F 사태의 충격파를 받아들였다. 자,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라고 해서 피지사라고 부르죠. 자, 카카오페이가 2023년 마이너스 81.8%에서 2024년에 무려 마이너스 275% 적자 확대로 TMF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크게 받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연 실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카카오페이에서 이 TMF에 대한 손실분을 소비자들한테 다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카카오페이가 손실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자,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카카오페이의 바닥 자리를 살펴보면은 21,000원 정도의 자리가 바닥이라고 보여지죠. 요 자리.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여기서 한번 원터치 받고요. 옆으로 횡보를 대략 한 3, 4개월 정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저점 터치하고 요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선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반등을 주면서 계단식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멈추는 이 브레이크라고 하죠. 브레이크의 자리를 잡고 더 이상의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패턴으로 움직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주가를 잡아야 되느냐? 자, 횡보할 때는 주가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내 수익을 올려주진 않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이 상승 초기라고 하죠. 상승 초기에 잡아야 내가 조금을 먹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터지는 이런 양봉을 꼭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123만 주, 거래대금 330억가량 터졌는데요. 평소의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 전일 대비 500% 넘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양봉에서 매수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둘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카카오페이가 7월달 여름부터 해가지고 현재 12월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횡보를 거쳤는데 여기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 구간을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박스권 상단이 25,000원짜리였는데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22,0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하면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고 또 다시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와리가리 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자, 오늘 강한 양봉과 거래량을 터치면서 25,000원짜리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떤 뉴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종합시황을 보더라도 카카오페이에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뉴스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카카오 본주들,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는데 카카오 관련 어떠한 뉴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 기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외국인이 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 카카오 관련주,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주가에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이 미국 쪽, 미국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인터넷, IT, 성장주 이런 쪽으로 좀 몰리고 있거든요. 전에는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주 이렇게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 이 수급들이 인터넷 관련주로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도 연말 가서 한번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자, 카카오페이가 별다른 뉴스 없이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직전에 고점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양봉에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는 상장했을 때의 워낙 고평가 논란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요. 또 얘네 이제 임원들이 주가를 내다 팔면서 먹튀 논란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게 국민주라고 했던 즉 이 당시에는 이 페이라고 하는 즉 현금을 가져다니지 않고 전자
돈이죠. 전자금융 관련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니까 이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플랫폼을 통해서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실적도 많이 안 나오고, 매출액은 물론 매년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좀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페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페이 사업은 결국 이제 이 치킨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승리자의 독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페이의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 뭐 삼성페이가 가장 높긴 하죠.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후발주자고요. 뭐 작은 회사로는 페이코도 있을 거고요. 뭐 해외로는 알리페이도 있고, 뭐 많은 페이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나마 가장 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삼성,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다들 수익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페이 사업은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좀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나마 카카오페이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이 적자의 폭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좀 줄어났다는 소리입니다. 2023년 6월 달엔 적자가 마이너스 126억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73억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 많이 줄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흑자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고, 하지만 이 페이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뭐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급도 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주가의 위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마우스 클릭 또는 핸드폰, HTS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죠. 자, 주식을 쉽게 사고 팔아서 내가 싼 자리에서 접근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정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이 주식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주식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내가 단 1%라도 2%라도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손실을 보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식을 사자마자 떨어져요. 내가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 바로 마이너스가 찍힌 다음에 단 한 번도 플러스가 나지 않고 계속 물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제 영상을 보시고 바꾸셔야 돼요. 매수 타점이 너무 높다면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마셔야 되고, 자, 낮은 위치에서, 자, 카카오페이도 보시면 그동안에 주가의 상장 이후 오랜 시간, 2021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 주가가 가장 신저점을 찍었던, 최하점을 찍었던 자리가 21,000원입니다. 물론 기업 개요를 보시면 이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형태가 현재 주가의 가격과 뭐 PBR, PER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뭐 높은 위치일 수는 있어요. 자, PBR이 1.7배고, 자, 퍼가 무려 1300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주가의 위치도 이 기업의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딱 정해서 이 숫자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을 가지고 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주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금액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카카오페이의 바닥 구간, 주가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구간은 저는 22,000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페이의 바닥이라고 하는 자리는 22,000원 정도가 바닥이다. 자,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절로 리스크 대응을 해야겠죠. 지속적으로 들고 있으면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는 이 손절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를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면 저는 단연코 이 양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양봉의 시가 자리, 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려면 오늘의 이 양봉의 시가 자리인 이 25,000원 자리를 절대적으로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주가는 추세가 꺾이면서 직전 저점 자리였던 여기 21,200원 자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25,000원 자리 이 양봉의 시가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손절의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손절이라고 하면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양봉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정해졌죠.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오늘의 손절의 자리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25,000원 자리고요. 그럼 이 양봉의 흐름에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 오늘의 양봉의 흐름을 이렇게 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일부 주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럼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이런 자리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조정을 주는 요 구간을 저점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26,000원에서 25,300원. 자, 여기 구간을 내가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25,000원을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산다고 하면 손절의 폭은 짧죠. 하지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28,000원 자리까지 내가 가져간다라고 단타를 잡아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수익률은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10%의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손절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2%의 손절을 우려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내가 생각하는 요 자리, 자, 26,000원 자리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또 이 한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한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만 그때만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단타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 한번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카카오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카오페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터지는 이 양봉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페이가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5만원 위로, 뭐 6만원, 7만원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위에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 존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뭐 카카오페이를 카카오 그룹 내에서 당장 버리지는 않으니까 일단 존버를 하고, 또 추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가지고 주가 상승할 때 탈출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물려 있으신 분들은 현재 자신의 평단가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요. 자, 카카오페이를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자, 현재는 재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페이사들이 다 그래요. 페이사들이 재무 상태가 다 투자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용자를 모객을 하고 이용자의 이 빅데이터를 쌓고, 이 쌓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인 BM,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이런 상태라서,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페이 사업자들이 치킨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단타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적자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폭을 볼 때는 이 카카오페이가 충분히 저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10%는 띄워져요. 이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 카카오 본주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이 카카오페이고요. 또 카카오 그룹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 카카오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급등을 자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양봉과 거래량이 연출이 되었으니까 이 돈의 힘을 믿고서 한번 단타로 들어가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의 양봉을 저는 기준봉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양봉의 기준봉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매수 타점은 26,000원에서 25,300원이 이제 매수가 가능한 타점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분봉상에서 보여지는 지지라인과 또 내가 손절을 했을 때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말아야만 주가가 한 번 더 터치하면서 직전의 고점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량의 매도 자리는 오늘 고점 자리였던 28,000원을 매도 자리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대로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확률은 10%의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바닥 구간에서부터 터지는 우리가 양봉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 주식을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단타를 한다라고 하죠. 뭐 중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단타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돈일수록 우리는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많은 종목을 자주 살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으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단타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단타의 또 큰 장점은 미증시 영향을 많이 안 받죠. 미증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장 시작할 때부터 밑으로 꺾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단타의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과 마인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분석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지만, 어떤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고 어떤 종목은 중장기 또 어떤 종목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 상태가 안 좋고 또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보다는 오늘 발생했던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싸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투자 접근으로
오늘 카카오페이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카카오페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와 매도와 손절 라인을 잘 생각을 하셔서 주가가 흐름이 움직일 때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에 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